일상 속의 시사를 다루는 방송 2. 이런저런 세상사를 알 수 있는 방송 3. 30분만 집중 4. 사오정. 갑자기 사오정? 사오정 모르세요? 시사와 오늘날의 정치. 춘옥씨, 혹시 요새 고민 있으세요? 저는 요새 그렇게 큰 고민은 없는데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거 보니 요새 의진씨 고민 있으시군요. 맞아요. 정말 얼마 논 것 같지도 않은데 벌써 4월이고 중간고사가 아주 성큼 다가왔지 뭐예요. 그쵸. 저도 첫 시험이 당장 다음 주 금요일부터인데 머릿속에 남는 건 하나도 없답니다. 다음 학기엔 정말 열심히 공부하자고 과거에 나와 약속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아휴. 시험도 물론 큰 걱정이지만 그것보다 사실 더 큰 걱정이 있었어요. 얼마 전 만우절 특별방송으로 PD를 도전해보았는데 정말 생각보다 어려웠답니다. 맞아요. 그래도 의진씨 원고 재밌고 좋던데요. 그 중에서도 스앵님은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사오정 PD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사오정 원고를 쓰면서 얼마나 고민이 깊을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아니 근데 의진씨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더 중요한 일들이 많잖아요. 저 어제 뉴스 보다가 정말 놀랐답니다. 버닝썬 사건으로 정말 믿고 있었던 가수 로이킴 씨도 참고인 조사를 받는다고 하던데 춘록 씨 알고 계셨나요? 네, 저도 어제 보고 나서 정말 충격을 금치 못했는데 누리꾼들의 반응도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정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이럴 거면 왜 아니라고 그렇게 극구 부인을 했냐 등등. 맞아요. 저도 딱 그런 심정이었어요. 제 친구는 노래방 가서 부를 애창곡이 하나 없어졌다고도 하더랍니다. 하지만 버닝썬 말고도 또 다른 논란이 있었죠. 저번 주에 김학의 사건을 사오정에서 다뤘었잖아요. 그렇죠? 김학의도 김학의지만 이번 주에는 김학의 부인이 실검에 올랐습니다. 아, 정말요? 혹시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부인이 김 전 차관과 최순실 씨가 친분이 있다고 한 박관천 전 경정과 이를 보도한 기자를 고소했기 때문이에요. 최순실과의 관계라... 김학의 부인은 어제 오후 입장문을 내며 제가 최순실과 모 대학 최고 경영자 과정을 통해 알게 되어 남편의 차관 임명에 영향력을 끼쳤다는 허위 사실을 발설한 경찰과 이를 보도한 KBS 기자를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죠. 김 전 차관이 고소한 이유는 뭐라 했을지 알 것 같아요. 오, 뭘 것 같은데요, 유진 씨? 전직 경찰관이라는 분이 무책임하게 악심을 품고 그녀를 음해했다고 말하며 공영방송의 기자라는 분이 단 한 번의 사실 확인조차 없이 저와 가족을 공격하며 완전히 거짓인 내용을 보도했기 때문이라고 밝힌 거 맞죠? 오, 맞아요. 사실 방금 너무 궁금해서 입장문을 찾아봤어요. 그리고 충록 씨 알죠? 어제 정부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요. 거기서 경찰총장인 민감룡 씨의 발언이 아직도 뜨거운데요. 아, 저도 어떤 내용인지 봤어요. 민 청장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당시 수사 담당자들은 외압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에 최선을 다했다면서 이것이 밝혔다고 이의훈 국회 정보위원장이 전했는데요. 거기에 민 청장은 외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에서 밝혀주기 바란다고 덧붙였죠. 근데 충록 씨는 이 점이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도 아시나요? 당시 김 전 차관 사건 수사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외압이 있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발언이라서 그런 거잖아요. 네, 맞아요. 지난 2013년 수사에서 정말 외압이 있었는지, 저번에 말했던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 또한 사실인지 현재 활발하게 조사가 돌아가고 있답니다. 네, 저도 봤는데 정말 조사단이 시간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정해진 공소시효는 있는데 김학의 사건 관련 자료의 양은 정말 방대하다고 해요.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 1000쪽의 분량이 넘는다고 하던데 맞나요? 아니요. 충록 씨가 잘못 알고 있는 거고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지난 1일부터 수만 쪽에 달하는 과거 검찰 수사 기록과 관련 자료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겠네요. 그래도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기본적인 자료만 130건이니까. 네, 그렇죠. 김 전 차관에 대한 검찰의 2013, 2014년 수사 기록으로 한 건당 500에서 1000쪽 정도 분량이며 이외의 관련 기록도 상당하다고 수사단은 설명하고 있어요.
정말 방대하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알 것 같네요. 공소시효라는 마감일에 쫓기며 그 자료를 다 읽어야 한다니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아휴. 네, 그쵸. 그리고 참고인 조사 관련해서도 빠른 자료 검토로 속도를 내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러면서 혹시나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생긴 의문들은 바로바로 참고인 조사를 통해 풀어나가겠다는 얘기도 덧붙였답니다. 저희가 계속 버닝썬, 김학의 등 2주 전에 사후정 주제를 가지고 길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새로운 이슈도 좋지만 그래도 전에 언급했었던 사건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려드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 저번 주에 사후정이었던 일본의 제철 기억나시죠? 네, 신일 철주금 맞죠? 네, 맞습니다. 의진 씨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달부터 신일철 죽음에서 이름을 바꾼 일본 제철 측이 우리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은 당연히 승복할 수 없으므로 숙연하게 대응해 갈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아휴, 정말 답답한 일들 투성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이 정도면 지난 사후정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진전 상황들은 다 말씀해드린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드디어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오늘의 이슈 만나보러 가시죠. 충록 씨,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네, 당연히 알고 있죠. 오늘은 제주 4.3 사건이 있었던 날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도 4.3 보궐선거가 있는 날이기도 하답니다. 벌써 보궐선거가 다가왔군요. 네, 혹시 보궐선거가 뭐람 하는 학우분들을 위해 설명해드리자면 보궐선거는 선거에서 당선인이 임기 개시 이후 기타 범법행위로 인한 유죄 판결로 공석이 된 자리나 사망, 사퇴 등의 사유로 걸석이 되었을 때 실시하는 선거랍니다. 맞아요. 보궐선거 때문에 며칠 전부터 왠지 들썩들썩했던 것 같긴 한데 어제 오후 늦게까지 지원 유세를 벌인 여야 지도부는 3일 경남 창원 성산과 통영 고성 선거구에 온 신경을 집중하며 투표 독려에 나설 전망이라고 해요. 맞아요. 창원 성산 한 곳에 후보를 낸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지도부는 추념식 참석 뒤에 바로 창원 성산으로 곧바로 달려가 개표 현황을 지켜볼 예정이란 것까지 봤어요. 사실 저는 이번 보궐선거가 굉장히 기대되는 이유가 있답니다. 그러세요? 빨리 뭐 때문인지 물어보세요, 충록 씨. 장난 한번 쳐봤습니다, 유진 씨. 사실 뭐 때문에 기대하고 계신지 알 것 같긴 하거든요. 이번 보궐선거는 사전 투표율이 14.7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답니다. 오, 좋은 일이네요. 이런 상황에서 통상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진영이 유리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사전 투표율 상승이 전체 투표율 상승까지 이끌지 기대가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인지 여야 지도부는 전날인 2일 경남 창원 성산과 통영 고성을 오가며 막판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어요.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앞서 의진 씨가 설명했던 대로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특성 선거구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네, 맞아요. 국회의원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와 통영시, 고성군, 기초의원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경북 문경시가 선거구죠. 맞습니다. 몇 개 되지 않은 선거구라서 그런지 약간 더 치열한 느낌인데요. 맞아요. 그래서 각 정당별로 나름의 작전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서로를 향한 태클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의진 씨 느끼셨나요? 네, 저도 느꼈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통영 고성과 창원 성산을 찾아 한국당 후보 측근의 기자 매수 의혹, 황교안 대표의 축구장 선거 유세 논란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고 노회찬 후보 묘욕 발언을 들어 한국당 심판론을 제기했어요. 맞아요. 저도 봤습니다. 반면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우리 당은 문재인 정부의 허황된 정치 이념 실현으로 죽은 경제를 반드시 살려내겠다며 정권 심판론으로 맞섰죠. 여야 사이의 견제가 팽팽한 가운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낡은 정치를 바꿔서 새로운 정치를 일으켜 세워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노회찬을 조롱하고 부정하는 폐륜 집단에게 노회찬을 다시 빼앗길 수는 없다며 노회찬 정신을 부활시키고 민생 정치를 꽃피우겠다면서 노 전 의원 지역구인 경남 창원 성산 수성 의지를 나타내고 있기도 합니다. 정말 흔히 여야 5당으로 불리는 정당들끼리 의견 대립이 팽팽하게 나타나고 있네요. 그러게요. 사실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싸움 구경이라고도 하잖아요. 서로의 허점을 찾아내어 그 점을 공격하고 그 공격을 성공하면 승리하게 되는 그런 점이 정말 보는 이로 하여금 이번 보궐선거의 결과를 궁금하게 만드는 것 같죠? 맞습니다.
오늘 8시까지 진행되는 보궐선거 결과가 정말 궁금해집니다. 의진 씨는 비트코인이 뭔지 아세요? 당연히 알죠. 비트코인은 정부나 중앙은행, 금융회사의 개입 없이 온라인상에서 개인과 개인이 직접 돈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암호화된 가상화폐로 2009년 처음 개발되었는데요. 맞아요. 한동안 정말 모든 뉴스들이 비트코인으로 도배가 될 만큼 핫했던 시절도 있었고 그 당시 비트코인으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인 사람들도 많아졌죠. 가장 거래량이 많은 대표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오늘 약 5개월 만에 500만 원대에 다시 진입했어요. 3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오전 7시 기준 비트코인은 1비트코인당 전날 대비 64만 5천 원 오른 540만 원에 이르렀는데 전날 480만 원 선에서 540만 원대로 급등한 뒤 숨고르기 중입니다. 비트코인 이외의 가상화폐들도 동반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이더리움은 15,600원 오른 17만 5,200원, 리플은 24원 오른 378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보면서 왜 대체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된 건지 궁금했는데요. 혹시 어떤 이유인지 춘옥 씨는 아시나요? 그게 저도 듣고 약간 황당해서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이 만우절 가짜 뉴스 때문이 아니냐고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가짜 뉴스요? 가상화폐 가격이 갑자기 급등한 것은 미국과 일본 대기업들이 가상화폐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소식과 함께 전날 글로벌 시장에 퍼진 가짜 뉴스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에서 1일 인터넷 경제 매체인 파이낸스 매그네이츠가 만우절을 맞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의 ETF 신청을 받아들였다는 가짜 뉴스를 트위터로 전파했답니다. 아, 저도 그 트윗을 본 것 같아요. 그 후 해당 매체는 만우절 장난이라고 밝혔지만 아직도 비트코인은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죠. 맞아요. 하지만 아직도 의문이 있어요. 정말 그 가짜 뉴스 하나 때문에 이렇게 급등을 한 건지, 언제까지 이런 전망이 이어질지, 앞으로 가상화폐의 미래는 또 어떻게 될지. 저도 그렇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오늘의 사오정 잘 들으셨나요? 너무 딱딱한 이야기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항상 사오정에서 나오는 레퍼토리 아닌가요? 사실 맞아요. 그래도 최대한 다양한 이슈들로 학우분들을 찾아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방송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 지금까지 제작 이서영, 기술 유광현, 진행의 이충록. 박의진이었습니다.